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이 책의 제4부, 이 책의 제4부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79페이지, 제4, 오후 점수. 깨달은 이후에는 점수, 점진적으로 닦는다. 깨달은 뒤에 차츰차츰 닦아간다. 제4. 자, 그러면 이 뜻을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수신결 수업에서 제 마음 같아서는 깨달은 이후에 점점 닦아가는 것은 강의를 안 했으면 싶은 그런 기분이에요. 왜냐? 깨달은 뒤에 일을 깨닫기 전에 사람들이 넘봐서 뭐 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지금 도노와 점수의 의미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뭐 무조건 내용을 그냥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지, 그래서 지금 이런 대목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건너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도노하고 점수인데, 지금 이 책을 쓰신 보조국사가 살았던 시대의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해종고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해종고 스님이 중국 송나라 때 가나선 수행법을 창시해서 얼마 안 지나서 보조국사가 고려 땅에서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조국사의 또 제자가 진각해심 국사가 그 공안을 또 다 모아가지고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찬란한 그런 책을 또 한국에서 이렇게 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조국사와 그 제자 진각해심 요 2대에 걸쳐서 그 밑으로 16국사가 쫙 펼쳐지는데 요 두 분이 이룩하신 것이 가나선의, 한국에서 가나선의 정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조계종에서는 가나선이 공식 수행법이 되는 오늘날까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찬란한 전통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도노와 점수를 논할 때 가나선과 뗄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 보조국사가 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지금 도노의 방법이 도노 점수에서 점수를 공부하려면 도노가 되어서 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약간 조심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화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도노와 점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조계종지에 맞춘 수행법인 가나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지금 이 책에 도노점수 그러잖아요. 그 도노점수하고 화두법이, 간화선은 화두를 참고하는 선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알아야 이게 입체적으로 또 실감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어쩌면 좀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우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화두라고 하는 것은 화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실상을,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달은 분이 그 실상을 화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의 정의는 지금 이 세계의 실상이에요. 그럼 이 세계의 실상이 조금 더 내한테 구체적으로 수행이 되려면 나의 실상, 좀 더 구체적으로 수행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려면 나의 실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서 화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와 세계는 줄여서 나는 일심 한 개 마음이다 이거예요. 한 개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이 진여와 생멸이라고 하는 두 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인데, 지금 손이 하나인데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두 면, 따로따로가 아니고 두 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는 진여라고 하고 하나는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승불교의 기본 틀이다. 그러면 거기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의 혹은 나의 실상에서 나도 현상과 본질, 생멸과 진여, 이것이 두 면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두 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의 현상은 안다 이거예요. 우리 각자가 나의 현상은 기마무개고 남자고 여자고 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의 본질은 지금 아직 잘 몰라서 나의 본질 성자, 본질 한자로 본질성, 성품 성자를 써서 나의 본질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지금 견상은 하고 있어요. 현상은 우리가 보고 있어요. 모양은 보고 있어요. 근데 성품, 본질, 견성은 아직까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견성을 한다 할 때, 성품을 본다 할 때, 그럼 성품이 무엇인가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을 지금, 그러니까 현상도 마음이고 성품도 마음이지만 현상으로 일어난 건 우리가 아니까 지금 타겟은 지금 아직까지 모르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초점을 모아서 이걸 밝히자. 그러니까 공부의 1차 목표는 견성이에요. 견성, 성품을 보는 거예요. 요즘 오늘도 여러분 어젯밤에 요즘 날이 며칠 맑아서 지금 반달에서 보름달로 지금 반달을 지나서 여러분 딱 반달을 지나서 이제 도톰해지고 있어요. 만두달. 만두처럼. 그래서 여의도 선 모양이 요 도톰한 반달이거든요. 여의도 그 한강하고 색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의도를 이제 반달섬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도톰한 달이 지금 떠 있거든요. 이 순간에도. 자, 그러면 달이 원래는 둥글지요. 둥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반달만 보잖아요. 이게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은 둥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마치 반달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드러난 현상은 보이는 부분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있지만 숨겨져 있는 그 나머지 반달, 그거는 지금 못 보고 있다. 그거 보는 게 견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엄에서는 숨을 언자, 나타날 현자를 써서 이 존재는 현이 동시에 있다. 지금 따라오지요? 본질은 숨어 있고, 그리고 현상은 드러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마치 반달 보듯이 드러난 부분만 보는데, 있긴 있는데 안 보이는, 숨어 있는 나머지 반쪽, 요걸 먼저 발견해야지 이게 동그랗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부의 타겟이 우리가 짝눈이다. 한쪽만 본다. 한쪽만 본다는 이 말을 담판한이라고 선사들은 불렀어요. 담은 담당한다 할 때 진다, 등에 진다. 판은 판자, 등에 판자진 한 놈. 등에 판자진 놈. 이거 뭐냐면 판자를 등에 지면, 칠판 같은 이거를 판자를 등에 지면 이렇게 볼 때 이것만 보지요. 그럼 판자 뒤를 못 보잖아요.
그럼 뒤를 보려고 돌아보면 또 여기는 보지만 또 이쪽은 못 보죠. 그러니까 등에 판자를 들면 꼭 반달만 보는 것처럼 이 세계의 반쪽만 봐서 단판한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것을 선사들은 남쪽을 향해서 북두칠성을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남면, 남쪽으로 얼굴이 남면 했는데 북두를 본다. 견북도, 남면, 북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숨겨져 있는 본질, 이걸 성품이라고 지금 불러서 그러면 견성한다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본질을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화두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화두가 견성을 기준으로 지금 이 책에서도 도노 점수 하잖아요. 그러면 도노를 기준으로 도노 이전에는 이 숨겨진 부분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도노 이전에는 숨겨진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게 공부다. 맞습니까? 그러면 도노 이후에는 이 전체 하나인 것을 까먹지 않는 게, 그게 완성되어 가는 게, 둘을 항상 같이 보는 게 그 이후의 수행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화두가 도노 이전에는 본질을 못 보니까 보려고 하는 것이 화두예요. 그러면 화두를 통해서 본질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화두라는 말은 도노 이전에는 본질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화두가 도노 이전에는 이 본질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아서 그 화두를 통해서 그쪽으로 계속 참고를 해서 결국은 보게 되는 그 역할을 한다. 근데 본질이 화두기 때문에 도노 이전에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화두가. 그런데 도노 이후에는 화두가 드러났잖아요. 본질이 드러났잖아요. 도노 이후에는 화두하고 헤어지지 않는 것, 화두를 놓치지 않는 것, 화두를 타고 사는 것, 요게 그 이후의 공부다. 왜 그런가? 한번 봤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가 되는 공부. 본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도노 이전에는 있는 줄도 몰라, 그냥. 그래서 살다가 도노에서 한번 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점수 공부는 이제 본질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는 게 그 이후의 공부라서 지금 이 책에서 제4부에서 도노 이후에 점수를 하는데 방법이 뭐냐 할 때,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그게 점수법이에요. 상황은 이해됐어요? 네. 상황은 도노 이전에는 본질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본질을 알려고 애써야 된다. 근데 본질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놓치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목표다 이거예요. 본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현상의 나로서 살다가 현상과 본질이 하나가 된 완전한 상태로 살아가기. 그럼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린다. 왜냐? 습관이 하나 되기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 애고로 살았어. 지 잘났다고 살았어. 지 멋대로 살아가지고 이 본질하고 하나가 되어서 사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그 공부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 책에는. 자, 그러면 화두 참고하는 법이 도노 이전하고 도노 이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도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도노하는 방법은 안 나왔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화두가 빠져 있어요. 화두는 도노하는 방법이에요. 화두법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이런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공부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도노 점수를 아무리 배워봤자 내가 도노하고 내가 점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화두다 이거예요. 이 책에 화두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는 일단 여러분 화두는 우리들의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화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 꽃은 자기가 무엇인지 안 궁금해도 잘 살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고양이도 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도 고양이도 태평이죠. 만물이 그런데 인간만 고약해가지고 이런 걸 못됐다고 표현해요. 인간은 못돼가지고 희한하게 자기가 누군지 궁금해해요. 자기가 누군지 궁금하다. 그러면 인간 중에서 동물 중에서 못된 게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은 이게 뭐지? 왜 살지?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뭐 이런 궁금증이 많은 호기심이 많은 존재다. 근데 그 인간 중에서도 또 더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궁금하지만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다른 돈 벌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일단 내가 누군지 깨달아야겠다 하는 게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죠, 그죠? 예. 여기도 비교적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멀쩡하게 같이 살다가 친구가 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친구가 탁 벼락 맞고 죽었어요. 왜 친구가 죽지? 난 안 죽고. 그러면 그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벼락 맞고 죽으면 살아가는 게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길 가다가 멀쩡하게 한 사람은 죽고 나는 어떻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못 모르고 살다가도 도대체 이게 뭐지? 산다는 게 뭐지? 하는 의문이 일어나지요. 예. 그렇게 좀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을 통하거나 아니면 타고났거나 좀 정말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것이 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대로 일단 다른 일 좀 제쳐놓고 존재의 1번으로 이 문제 밝히자. 이거 못 밝히고는 못 살겠어.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인생의 뺨따구를 세게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에 이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문제를 밝혀야겠다. 사실 부처님의 화두는 생로병사잖아요.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느냐, 허무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데 좀 이렇게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풀려고 해요. 왜냐하면 깝깝해. 이 문제를 못 풀면 깝깝해서 그냥 하여튼 막 그냥 뒤틀려요. 그런 사람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 보면 먼저 푼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그러면 사람이 길이에요. 우리 공부는 사람이 길이에요. 참 좋은 말이잖아요. 사람의 길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찾아요. 마치 환자가 의사 찾듯이 아프니까 의사를 찾듯이 막 찾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발견하면 거기에 가서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참 웃긴 질문이거든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웃기는 질문 음미해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인간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수단을, 그 기회를 탁 포착해가지고 뭔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뭔가 탁 해가지고 깨치게 만드는, 이제 그것도 그 사람의 역량이겠지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깨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못 깨치면 안 떠나고 이제 그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부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은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일으킨 사람들이 했던 것이 초창기의 선이에요. 그런데 마침 육조 해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무꾼이 아주 투철하게 깨달아서, 그래서 육조 해능 밑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람 공부하기 좋잖아요. 선의 황금시대라고. 도처에 깨달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부닥쳐보고 안 되면 저기 가서 부닥쳐보고, 이렇게 다니는 게 운수행각이라고 하는, 다니는 게 수행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때는 따로 수행법이 없이 그냥 가서 부닥치는 거, 그냥 부닥치는 거예요. 계속 터지고, 그래도 버티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다른 사람 찾아가고, 아니면 이분이다 싶으면 끝까지 여기서 해결을 하고, 이게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사선이라고 해요. 조사선. 선의 황금시대에 했던 수행법은 조사선이에요. 조사선의 조건은 아무나 길 가던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정말로 발심이 된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 필요 없어. 그냥 부닥치는 거.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가서 부닥치는 게 조사선이에요. 그런데 이 궁금증이 나야지 모든 것이 조건이 성립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깨달음의 조건은 의심이에요. 의문. 의문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깨달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의심이 깨달음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의심이 스스로 일어난 사람, 그 사람들은 뭐 의심으로 꽉 차면, 여러분, 의심이 일종의 보골이 차는 거거든요. 이게 난데, 이게 난데 내가 나를 모르고 있으니까 정말 궁금한 사람은 꽉 이게 차요. 그러다가 맞으면 터지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조사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같은 사대부들이 이제 가만히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정보가 공유가 되니까, 야, 깨닫는 게 최고구나.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은 궁금은 했거든요. 자기가 궁금은 한데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좋은 뜻으로 한 소리예요. 그래서 못된 사람은 조사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방법이 없어. 근데 사대부들은 나라 일도 바쁘고 뭐 과거도 패스해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여러 가지로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고는 싶어. 그래서 조사선을 대중화하는 거. 조사선을 대중화해서 그런 올인한 사람들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의문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우리들 같이 이도 저도 아니고 궁금하긴 한데 그렇다고 올인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가나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가나선은 뭐냐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가지고 이것이 차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질문을 해 들어가는, 그걸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용기 있어요? 예, 지금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제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서 대중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또 사대부들은 권력자니까 그분들의 청을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편을
시설을 하거든요. 어떤 장치를 시설한다. 이 장치라는 게 뭐냐면 그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투철하지 못하니까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마치 우물에, 그죠? 물 먼저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물 올리듯이 마중물을 부어주는 게 가나선이에요. 그게 화두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화두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가 궁금해져서 내가 누구인가 하고 하면 조사선. 근데 그게 뜨뜻미지근한데 공부는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가 누구인가라고 물어주는가. 그럼 물어주면 발동이 걸리고 분심이 나고 물어줄 때 좀 때리면서 물어줘. 그러면 분심이 나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그럴 줄 알고 그냥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걸어준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마중물을 부어준다. 그래서 좋은 예가 그 육조회능 스님의 회상에 남학 회양이라고 하는 훗날 남학에서 살게 되는 회양선사가 찾아왔다. 여러분, 육조 밑에 남학 밑에 그 유명한 마조 밑에 백장, 황벽, 임재, 우리가 임재종이라니까요. 그 임재 밑에 쭉 와서 양기, 우리가 임재종 양기파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서산대산이 하는 분들이 다 임재종 양기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맥, 달마부터 육조 밑에 남학, 이 남학이 깨달을 때 젊어서 회양이 육조 스님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떡 있는데 회양이 와서 인사하고 떡 하니까 못 보던 스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니까 어디서 왔느냐,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왔느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어주는 지금 마중물을 부어줬다 이거예요. 어떤 물건이 왔는가 하니까 회양이 그래도 공부는 다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뜻을 알아차렸어. 너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죠. 설마 육조 스님이 그 젊은 스님 보고 당신이 스님인 걸 내가 모르니까 당신 스님이요 하고 물은 거는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이 왔는가 이 말은 너의 현상이 아니라 너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사실은 이 질문 이전에 어디서 왔는가 해서 이미 본질을 물은 거예요. 근데 못 알아차리고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왔는가. 여기 이제 액통수인 거예요. 액통수. 여러분 이 질문이 액통수라는 거 아시겠어요? 도망 못 가는 거.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두는 조사선에서는 스스로 궁금증이 스스로 난 거고 화두에서는 스스로 화두를 드는 게 아니고 큰 스님 깨달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깨달은 사람한테 화두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이렇게 딱 걸어주는 거죠. 도망 못 가는 질문. 액통수라는 거 아시죠? 장기에서 장군 받아라 뭐 그러잖아요. 도망 못 가는 거. 그 질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남학회양 선사가 그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할 수가 없더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평생 무자 화두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오래됐는데도 안 걸려서 고생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십 년을 무자 화두를 들었는데
이게 발동이, 뭔가 실감이 안 납니다. 이 화두가.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묻길래 그분이 좀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벌써 몇십 년 공부했다 그러면 불교에 대한 이런 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척하면 아니까 제가 묻자화도 어떻게 됩니까? 라고 왔는데, 묻자화도의 내용은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일체 중생이 계유불성이다. 하셨는데 의심이 나서 찾아가서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화두가, 묻자 화두의 내용이. 그러면 이미 이런 거는 오랫동안 수십 년을 들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화두가 안 걸리느냐면 자기한테 해야지 왜 걔한테 한 걸 가지고 그 걔한테도 있냐 하면 벌써 남 한 다리 건너가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서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뭐 해봤자 실감이 안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물었어요. 교사님한테는 당신한테는 불성이 있습니까? 당신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답변하기가 수십 년 동안 묻자 화두를 들은 사람이고 또 불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없다고 하면 부처님과 역대조사를 다 부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당신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했을 때 없다고 답변하기는 안 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미 기본이잖아요. 안 하겠죠. 없다고는. 근데 있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 있다고 하면 제가 바로 있다고 하자마자 제가 바로 보여주세요 할 거거든요. 꺼내보세요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까 이분이 그 정도는 아니까 묻자도 어떻게 됩니까? 라고 왔는데 저도 그냥 적극적으로 저의 어떤 반응이냐면 그 사람이 개는 뭐고 다 묻자 봐두고 개고 다 때려치우고 지금 당신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하기에는 없다고 못하지요? 그렇잖아요. 불자라면 화두 드는 사람이랑 없다고 못하잖아요. 근데 있다고 하자니 내놓을 게 없어. 그럼 어떤 심정일까요?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어떤 심정일까요? 그렇게 코너에 몰리는 게 화두 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처음 화두 받을 때 그 사람이 코너에 몰리지 않으면 화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코너에 몰리는 걸 스스로 코너에 몰리면 인간 중에 못된 사람들은 이 문제 못 풀면 못 살겠으니까 스스로 코너에 몰려. 지금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서 스스로 코너에 몰리면 그거는 조사선. 근데 가나선은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못 되지 않았어. 어중간한 사람한테는 코너에 몰아주는 거.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묻자 화두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자기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주는 사람이 자기화 시켜줘야 돼요, 사실은. 1차적인 책임은 사실 걸어주는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화두는 조심해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 때 확실하게 걸어줘야 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지만 전 적극적으로 말을 했지만 그분이 물어서 지금 뭐 다 내려놓고 지금 당신한테 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가 이 질문을 그 사람이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하면 할수록 몰리죠. 코너에 몰리죠. 그러면 건강권이 코너에 몰리면 건강권이는 뭐냐면 임재종 양기파의 가풍이 우리가 임재종 양기파예요. 우리의 수행 가풍은 코너에 몰릴수록 금강, 다이아몬드, 권은 울타리권, 감옥이에요.
금강이란 말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감옥이 조여와요. 내가 답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고, 이러면 점점 이 뭔가가 기운이 코너에 몰리는, 그래서 꽉 조여와요. 그 밖에서는 금강권이 조여오고, 그리고 답을 하려고 하는데 답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새 여기에 요 식도에 숨이 가빠져요. 답답해져요. 밖에서는 조여오지, 안에서는 답답하지. 그래서 율곡봉이라고 하는 유런 밤송이 밤가시 있잖아요. 그리고 극은 가시나무 뭉치. 봉이라는 말은 쑥뜸 들지요. 조그만한 쑥뜸 말고 덩어리, 쑥 덩어리. 그게 여기 딱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상황. 금강권 율곡봉이, 밖에서는 금강권이 조여오고 안에서는 율곡봉이 걸려가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캑캑거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화두에 걸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두 어떻게 듭니까? 이 말은 사람이 길이다. 화두를 바로 걸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혼자서 화두 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냥 깨놓고 말하면 혼자서는 화두 들 필요 없어요. 그냥 궁금하면 스스로 궁금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박치기 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냥 하여튼 막, 그래서 조사선이고, 가나선은, 화두는 정확하게 걸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시작이 된다. 제 말도 이해되세요? 네. 사람이 길이다. 그러니까 화두 정확하게 걸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가나선이 시작되지, 자기가 화두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왜 안 되는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하는 주체도 나지요. 그리고 알고 싶은 대상도 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나를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물으면 나가 두 조각이 나 있잖아요. 둘로 돼 있잖아요. 영원히 이건 안 좁혀져요. 나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뭐가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또 누구인가 답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스스로 해가지고는 영원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구조 자체가 모순이다. 묻는 것도 나고 알고 싶은 대상도 나니까 나는 누구인가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조 해능이 남학 회양에게 했던 것처럼 스승이 제자한테 어떤 물건이 왔는가? 스승이 제자한테 너 누구냐? 스승이 너 누구냐 하면 제자는 답변해야 되잖아요. 답변하려고 하면 빼박이다 이거예요.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예요. 답변하려고 하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승이 질문하고 그 말뜻은 알아들었잖아요. 지금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뭐가 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확 그냥 이렇게 코너에 몰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걸어주는 그런 선지식을 만나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이 점을 놓치면 자기가 화두를 들면 답이 안 나온다. 답이 모순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모순되어 있다. 질문을 당해야, 답을 하려고 해야지 콱 막혀요.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하면 자꾸 도망가. 여러분, 몽키 마인드가 귀신같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꾸 빠져나가요. 그 못 빠져나가게 딱 막으려면 군이 있는 스승한테서 이 질문을 당해가지고 이제 도망 못 가고 코너에 몰리면 밖에서는 조여오고요. 안에서는 숨을 못 쉬어요. 금강권 율곡봉이 발동을 해서 죽을 상태가 돼. 그 예외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외가 사람의 업이
빨리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이런저런 수행으로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업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업이 없는 사람은 금강근 율곡봉이 현저하게 약해요. 그래서 겉으로 안 나타나는 듯 하면서 막혀 있다가 툭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하는 사람이 업에 따라서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업이 약하면 밖에서는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애쓰다가 어쩌다가 안에서 툭 터져버리는, 어쨌든 밑창이 터진다는 거예요. 밑창이 터진다. 막혔다가, 여러분 뭐에 막히느냐면, 정확하게 뭐에 막히느냐면,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한 게 뭐예요? 캐나다에서 오신 선생님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본질 하잖아요. 본질이 지금 이것도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전부 다 본질 그럴 거예요. 본질 혹은 자성, 불성, 뭐 자기, 나, 뭐 하여튼 뭐 다양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처럼 즉각 본질 나오잖아요. 유튜브에서 배우긴 배워서. 그러니까 답을 착 해. 근데 보세요. 이놈이 원수예요. 여기에 막혀 있어요. 뭐냐면 본질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거 아직도 이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떡해요? 새 거 좀 주세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말하고, 지금 요 꽃 있죠? 꽃이라고 하는 말하고 실제 꽃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꽃이라는 말하고 실제 꽃의 차이는, 말은 언어고 관념이고 개념이고 얘는 실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말하고 실물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요? 맞아요?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하는 게, 본질은 말인데 실물은 뭐예요? 선생님 다시 해보세요. 선생님 이해한 게 뭐예요? 선생님 본질하면,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본질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본질의 실물, 본성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말이 가리키는 실체, 실제, 실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공정영지. 진짜 수신께를 배워가지고 공정영지. 텅 비었는데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하는 한 물건. 지금 다 똑같은 처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정영지가 원수예요. 왜냐하면 공정영지라고 아니까 실물을 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기회를 여러분의 지식이 딱 맞고 있어. 그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이고, 그게 법상이고, 그게 무지예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무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꽉 차 있죠. 그러니까 불교대학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상은 높아. 맞지요? 그것이 맞고 있어. 안 궁금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 궁금.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 같다. 안 궁금. 안 궁금. 왜냐하면 아니까. 알아서 확인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도 힘이 없다. 막상 경계에 부닥치면, 사건 사고를 닥치면 아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깨닫는 거하고 아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올 때는 아는 것은 내려놓아라. 입 차문대 막존지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 막혀 있어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은 스승이 벽암록을 만들었는데 그 벽암록을 태웠다 이거예요. 아는 것에 막혀 있어서. 아니, 대종고 스님이 지도를 하는데 어떤 젊은 스님한테 물었더니 무슨 신통한 답변을 턱 하는 거예요. 아니, 물었는데 젊은 사람이 그러고 있어. 이놈이 알고 그러는지 뭐라고 그런지 하고 몇 번 더 물어보니까 몰라. 흉내 내고 있어. 그래서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벽암록에서 배웠습니다. 아이고, 이거 사람 잡는구나 해가지고 불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대종고가 자기 스승인 원호극건의 벽암록을 태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는 것에 막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도노 점수로 들어가게 되면 함부로 들어갈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반성을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된다. 수신결 유튜브 100번, 1000번 들어봤자 아는 거예요. 깨달은 게 아니고. 그리고 본인은 나는 이제 알겠다 하면 딱 거기서 공부는 끝이야. 그래서 그게 마군이에요. 진짜 깨달을 것을 아는 것 때문에 공부는 스톱이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실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대목에서 도노 점수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장면을 보실 유튜버들도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가지고는 머리만 돌아가지. 알고 보면 몽키 마인드만 발달하지. 그놈이 힘이 빠져서 진짜 실물이 이 본질이 깨어나는, 그래서 이게 꿈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서 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거하고는 오히려 이 아는 것이 방해를 해서,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두는 질문이다. 질문. 그러면 무슨 질문인가?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조사 설의 혹은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선사들이 답변을 했지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도 하고 또 뭐 무라고 하는 없다고도 하고 뭐 이런저런 판지생물하는 이렇게 앞니빨이 넓적하잖아요. 넓적한 이빨이 나이 들어가지고 누렇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뭐 했냐. 이제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조주가 어떤 이 질문에 불법 적적 대의가 뭡니까 하는 이 진리가 뭡니까 하는 질문에 판자 이빨이 이 앞니빨이 노랗게 될 때까지 뭐 했냐. 여기 화두가 돼 있어요. 판치생모. 그러니까 이런 말들, 수없이 많은 말들이 보세요. 이거는 화두를 파설하는 게 아니라 화두를 이렇게 그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말을 해도 본질은 뭐냐면 그 말을 한 그 사람이잖아요. 이 말들은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700공안이 다 현상의 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제가 든 것도 이것도 제스처도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다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면 든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드는 게 화두라면 주장자를 드는 것이 손가락을 세운 것이 화두라면 주장자를 드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보잖아요. 보는 게 뭐냐 이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낙천은 간단하다 이거죠. 그럼 1700공안 어떤 거라도 다 그 말을 한 게, 그러니까 조주한테 진리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조주가 뭐라고 하건 자기 이거를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꽃이 노랗고 풀어가지고 이게 마치 우크라이나 국기 같네. 이 말이 무슨 말을 해도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하는 주체인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화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진리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그렇으면 뜰 앞에 잣나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조주 자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치는 간단하다. 모든 화두는 그 화두를 말하는 그 사람 혹은 그 말을 듣는 그 사람.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화두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이 말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아바타가 되셔가지고 그래도 캐나다에 오셨다 캐나다에서 오셨다 해가지고 특별 대우를 해서 선생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캐나다 어느 도시에서 오셨어요? 대답을 못해. 지금 다 그래도 알기는 알아가지고 웃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상에 떨어지지 말고 그죠? 지금 딱 본질을 가리키고 뭡니까라고 묻는데 이게 어떤 물건이 왔는가? 이 줄여서 이 먹고 한자로는 신마 이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먹고가 그러니까 모든 화두가 사실은 이 먹고로 환원된다는 것도 아시겠어요? 무하면 무라고 한 그게 뭐냐? 뜰 앞에 잣나무 하면 뜰 앞에 잣나무를 한 그게 뭐냐? 마상건 하면 마상건 한 그놈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화두를 파설하는 게 아니라 더 정밀하게 화두에 이런 거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니, 화두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이거 하나 드는데 보도마크 드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이십니까? 뭐가 봅니까? 이게 지금 이목구예요. 뭐가 보느냐? 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가장 모든 화두를 딱 집약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첫 번째, 잘못 화두 드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목구 하는 질문은 선생이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하는 거예요? 선생이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제가 악역을 맡았어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 보세요. 전체가 다. 여러분 이해한 것이 뭐예요? 요 질문에 이목구지요. 여러분 이목구 했으면 학생은 맑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맑게 알아들었죠? 초등학생도 지금 무슨 말인가는 알겠죠? 그러면 보세요. 학생의 본분은 질문하는 거예요? 답하는 거예요? 답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학생이 그때부터 답을 하려고 답하라. 선생이 질문하니까 학생은 답하라. 그러니까 화두 처음 만날 때 선생이 질문을 이먹고 그때부터 학생은 답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그 질문을 받고 돌아가서 선방에 가서 딱 앉았다. 이제 화두 탔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스스로 이 먹고 하면 스승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의 본분을 답을 찾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송화두라고 하는데 화두를 연불하듯이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으면 선생이 흉내만 내는 거지 학생의 본분은 어긋난다. 이 간단한 질문을 되풀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맑긴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답하려고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두가 지금 잘못 들은 그 첫 번째는 답하려고만 하면 선생님 예, 또 줘요. 한 놈만 줘줘요. 이해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하려고 하면 이렇게 막히는데 지금 막혀가지고 당황하는 기색이 있고 얼굴이 좀 붉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답하려고 하면 그렇게 막히는데, 막혀야 된다 이거예요. 막혀야지 이 본질이라고 하는 관념을 뚫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막히고 선생 흉내 내가지고 학생이 앉아서 이 먹고 해가지고는 벌써 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화두가 걸려서 앉아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검해봐가지고 내가 화두에 안 걸렸다 그러면 앉으면 여러분 제가 최근에 봤는데 나쁜 버릇 걸린 사람들을 봤어요. 화두 창구상에서 나쁜 버릇이 걸린 사람. 뭐냐면 화두에 걸린 채 앉으면 식업을 다퉈요. 이게 꽉 막혀오기 때문에 금강근 율곡봉이 막 닥치기 때문에 아주 급해요. 그냥 급박해요. 그런데 안 걸린 채로 앉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뭐 감이 안 잡히겠죠. 안 걸렸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폼 잡고 앉았어. 확인을 하는데 안 걸렸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죠. 처음에는 이목구를 흉내내. 혹시라도 이목구를 내가 안 끊기고 하는 건가 싶어서 또 그렇게 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선생이 학생한테 들리는 선생의 생각이죠. 생각을 던졌잖아요. 그럼 이목구는 학생이 이목구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생각이죠. 지금 생각이 막아서 생각을 뚫어야 되는데 생각을 뚫는 건데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또 말은 배워서 동정일리라는 말은 또 배웠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그걸 동정일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은 생멸법이잖아요. 그 생멸법을 일료로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짓을 짓단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상기병 다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화두가 걸리지 않은 채로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떤 버릇이 드는가.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놀랬어. 참선 오래 했다고 하는 선방인데 물론 제가자들 이렇게 하는 선방인데 오래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탁 가서 봤더니 전부 졸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 왜 이리 좁니까 했는데 안 졸았대 또. 이러고 있으면서 안 졸았대. 여러분 다 졸아요. 안 걸린 채 있으면 물론 이제 좀 화두가 깊어지면 업이 녹을 때 졸아요. 깜빡깜빡 한 번 깜빡 졸아도 한 생의 업이 녹아요. 그러니까 화두가 들린 상태에서. 그런데 안 들린 상태에서 그냥 앉아 있으면 결국 잠밖에 안 오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밥은 꼬박꼬박 먹지 어디 뭐 따로 울려기를 해봤자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존다고요. 오래되면 자기는 안 존다고 하는데 그냥 사정없이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른 화두를 하자고 충정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현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도노 점수에서 도노를 해야지 점수한다. 그럼 도노가 안 된 사람이 괜히 점수 지금 공부해봤자 도루묵이다 이거예요. 지금 말만 배운다. 가뜩이나 먹물이 많은데 더 먹물로, 그러니까 무명이 더 짙어진다. 기존의 무명에다가 탐진치 무명에다가 법상이라고 하는 이 상이 더 난다. 그러니까 공부를 착실하게 제대로 하자. 지금 그런 충정이에요. 공부를 할 거예요. 하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환기를 하고 내 꼴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공부를 지금 물론 이 자리에는 지금 어느 정도 체험도 하시고 해서 그 뒤가 정말 점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굉장히 얌전하게 조용해요. 티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건너면 안 된다는 것도 아시고. 자, 그러면 말을 이제 조금 더 해서 끝내려면 같은 화두가 조주 묻자든지,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송광사에 계셨던 효봉 큰 스님 계셨죠. 효봉 스님 같은 경우는 보세요. 당신이 판사였잖아요.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었잖아요. 근데 판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서 붙고 나와가지고 엿장수 옆판 하나 들고 온 그 당시는 아직 남북 갈리기 전이니까 예, 다 돌다가 금강산에서 이제 발심하셔서 거기서 이제 정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서 무문관을 세워서 벽을 발라버리고 안에서 음식만 받는 구멍만 남겨놓고 들어가서 열심히 정진하시다가 어느 날 조주무자 들고 정진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툭 차고 답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 뒤로 몇십 년 더 사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세요. 조주무자를 들어가지고 무문관을 들어가서 오로지 정말 아주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그 뒤로 계속 틈만 나면 앉아서 무하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면서도 무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화두가 이 자리를 모를 때는 이 자리를 가리키는 화살표고 스위치고 그리고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 자리가 화두예요. 그럼 지금 점수란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워낙 우리들의 업습이 강해서 이 자리를 알아도 완벽하게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분별으로 빨려 들어간 다시 말하면 잠을 깨도 한번 잠을 깼어도 잠자는 습관이 워낙 강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존다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졸면 고통이니까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어나는 신호 삼아서 그러니까 깨어나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신호 삼아서 이 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이제 두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화두가 마음자리라고 하는 본질을 모르고 이걸 알려고 하는 화두. 이해되세요? 이때는 질문을 받아야 돼요. 질문을 받고 답하려고만 애써야 돼요. 무자도 뜻은 그거잖아요. 여러분, 조주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주가 입을 열었다 이거예요. 무라고 하건 유라고는 상관없이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하든 상관없이 뭘 말해도 말한 그놈이 뭐냐 이거예요. 무자의 뜻은 그게 있잖아요. 다 질문이란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무라고 조주가 입을 열어서 무라고 말한 그 조주의 본질이 뭐냐 그 말이잖아요. 뭐라고 하든 1700공안이 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의심이 걸려가지고 한바탕 그냥 하다 보면 발동이 탁 걸려요. 그럼 한바탕 달려 들어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서 뚫어낸다. 이 관념의 벽을, 무명의 벽을 한번 뚫어낸다. 그러면 이제 본질에 대한 자각이 왔다 이거예요. 이게 도노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노. 그런데 습관은 남아서 깨었지만 여전히 잠자는 습관은 남아있어서 틈만 나면 또 존다 이거예요. 그럼 완전히 깨어 있으려면 자꾸 깨어 있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점수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왜 대한불교 조계종의 공식 수행법이 간화선이 되었느냐? 이런 어떤 매개가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한번 깬 사람이 습관적으로 조는데 이 깬 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게 좀 힘든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약간의 뭐라 그럴까 조금 뜬구름 잡는 느낌이 자꾸 생겨요. 근데 화두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 이거 하나로 이 공부가 딱 요 초점이 딱 모아서 요점 정리가 되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가 딱 돼 가지고 다 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못 깨달았을 때 도노 이전에는 뭐냐 하는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이목구 화두는 초심자는 자기가 들면 안 돼요.
이목고 질문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걸려야 돼요. 걸리면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으니까, 그 스승이 나를 물었으니까 나는 어떤 수를 수서라도 풀어가지고 가서 그 스승한테 남학 회양이 어떤 물건이 왔는가 이 질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돌아갔다. 8년 만에 다시 와서 8년 만에 와서 스승이 8년 전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또 육조는요, 그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아무 말 못하고 벙어리처럼 된다 해서 그냥 저라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아이고, 화두 걸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그럼 언제 이 친구가 이걸 풀고 올까? 그리고 와서 뭐라고 답을 할까? 그거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8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소리가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아, 요놈 봐라. 요놈 봐라. 그러니까 닫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깨닫고 할 것이 있더냐? 닫고 깨닫는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들지 않습니다. 수행상에는 그런 것이 또 있지만, 그러나 본질에서는 다 헛짓입니다. 얘는 물들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냥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요 한 물건이 현상에서는 닫고 깨닫고 하는 것이 없지 않지만, 여러분, 현상에서는 해야 돼요. 수행해야 돼요.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면, 이런 말 제가 왜 길게 하느냐면, 제가 교육기관에 오래 있었잖아요. 인간은 안 변하더라고요. 고집불통이고 먹통이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어서, 천하의 나이 먹은 남자는 다 꼰대예요. 천하의 나이 먹은 여자는 다 마귀 할멈이에요. 예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면하려면 왜 이런가, 여러분? 무의식이 고집으로 막혀 있어요. 여러분,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요. 사람마다 자기 고집이 있어서, 미친놈마다 주제가 있어서, 그 고집이 또아리 털고 앉아 있어요. 무의식에. 그러니까 무의식이 이 고집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의식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작심삼일. 안 바뀌어요. 인간은 안 바뀌어요. 무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대부분의 교육은 의식 교육이지 무의식 교육은 없다 이거예요. 제가 발견한 유일한 무의식 교육. 제가 제가 문학 박사잖아요. 제가 유럽 가서 박사학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왜 참선하고 있느냐. 이것저것 의식 교육으로는 인간이 안 바뀐다. 그럼 희망이 없더라고요. 절망스럽더라고요. 모든 인간이 다 꼰대로 죽으면, 꼰대와 마귀 할멈으로 죽으면 참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거 좀 변할 수 없나? 유일하게 변하는 방법은 무의식을 정화하는 거. 무의식을 바꾸는 거. 무의식을 바꾸려면 무의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의식에서는 깔짝깔짝 해봤자 안에서는 꼼짝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유튜브 보시고 뭐 알았다 해봤자 웃기는 이야기예요. 약발이 3일 안 넘어가요. 그거는 무의식이 그대로라서. 이 시인적선 단박에 깨달아도 무의식의 습관은 단박에 없어지지 않는다. 사비돈제다. 이적 도노이나 사비돈제다. 습관은 단박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청소를 하는 거, 이게 화두예요, 여러분. 화두 걸리면 모든 사람이 화두 걸리면 자기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건, 인당수가 무의식이에요. 인당이 죽음의 물이거든. 인당이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당수에 빠진다 이 말은 무의식에 여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정화가 되어요. 그래서 한바탕 몸과 마음에서 금강근과 일국봉에 쪼여가지고 용광로로 변해가지고 업장이 여기서 한번 용광로에서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래서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지금 우리의 공부가 화중, 생년,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이치가 지금 무의식에서 한바탕 용광로가 되어가지고 녹여놔야지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하여튼 이걸 맞춰야 되니까. 정돈하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화두 참선해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듣고 알았다 하는 것은 약발이 해보세요. 3일 가는가. 실제 경계에 부닥치면 백전백패예요.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본질이니 불성이니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 아는 것은 머리만 발달하지 무의식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실참을 해야 된다. 실참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인데 여러분 화두도 보세요. 화두하고 일반 명상의 차이점은 일반 명상은 비추어 보는 거예요. 자기 상태로 있으면서 내면이든 어디든 비추어 보는 거예요. 호흡이든 뭐든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추어 봐가지고는 무의식 정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무의식 정화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비추어 봐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화두는 뭐냐면 이먹고 하면 걸리면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답을 못 찾으면 못 살아. 막 조여오니까 답답해서 갑갑해 죽어. 막 조여와요. 답을 못 찾으면 못 찾으니까 저절로 답을 찾아가면 여러분 답은 어디 있느냐면 무의식의 바닥이 꺼져야 그 밑에 있어요. 이 무의식이 지옥이니까 극락정토 천국은 어디 있는가? 지옥의 바닥이 깨져야 밑창이 터져야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을 거치지 않고서는 극락 못 가요. 아니 원리가 여러분 실감하시죠? 그러니까 이 지옥으로 데려다 주는 게 일반 명상은 관조하는 거고 꼼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서 이런 걸 관조하는 거고 가나스는 화두에 걸리면 본질 찾아서 가면 본질로 향해 가면 무의식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한바탕 치지고 볶는다. 그래서 업장정화가 급속도로 일어난다. 그 결과 밑창이 터지면서 본질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연한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됐나 이거예요. 되냐. 너의 고집을 봐라. 너의 고집을 한 번이라도 되돌아봐라. 얼마나 막강하냐. 어떻게 그것이 깨지느냐. 보통 수단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천재들이 찾아낸 게 화두를 가지고 화두에 걸리면 화두는 앉아서 관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화두는 앉아서 관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무의식으로 막 돌진하는 거예요. 정신없어 그냥. 조자룡이 주군인 유비의 대를 이을 아들이 깐나나기가 지금 조조군한테 함락되어서 마을이 함락되어서 거기 있어. 조주 대군이 있는데 거기에 주군의 아들이 거기 있어. 조자룡이 혼자서 그거 구하러 칼 들고 싸우는데 하도 싸우다 보니까 이 칼이 낡아버리네. 던져버리고 저게 칼을 가지고 또 싸우고 이게 조자룡이 흠칼 쓰듯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죠, 그죠? 화두 걸리면 그와 같아요. 정신없이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이게 천재들이 발견한 무의식으로 쳐들어가서 직접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이 화두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천하의 보물이 그 어디에도 지금 희미해졌고 한국에만 지금 있어.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인연을 심어서 나에게 화두를 걸어줄 선지식을 만나서 한바탕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자기 업장을 정화하고 바닥을 한번 터져서 이런 경험을 해서 도노가 된다. 또 그것도 다가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점수가 그 자리를 한번 확인한 그 자리를 계속 챙겨나가는 이제 점수가 시작되어서 어느덧 완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상 걸리긴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아이터너리가 이 이정표가 분명해서 이대로 하면 되는 거, 이거 깨달음까지 이끌어주는 수행 방법은 지금 가나선밖에 없어요. 조사선 하든지 상근기가 되어서 스스로 이 문제를 못 풀면 못 사는 상근기가 되든지, 그거 아니라면 화두 걸려가지고 한바탕 그 매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뼛속까지 그 추위가 스며들지 않고서는 어떻게 피느냐, 황벽스님의 시잖아요. 한바탕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쉬었다가 읽을 점수가 그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건넘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하심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공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낮춰서 갑시다. 하여튼 전진 또 전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